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사이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유행하는 투자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물은 가 맞아요. 황효 씨는 또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X 쪽에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동그라미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설득당했어. 설득당했나요? 야, 일리가 있어. 바꿔했습니다. 역시 슈퍼. 예, 뭐 바로 그냥 예. 오늘도 주식 차트를 보고 한숨 쉬고 계십니까? 자, 현명하고 똑똑하게 환승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환승 주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뭐 별일 없으셨죠, 다들? 제 계좌에는 별일이 있었지만 예, 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예, 뭐 계좌에 다들 요즘 별일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별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예. 어떤 분이 소개 좀. 저는 어피티라는 경제미디어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MZ 세대들의 금융교육을 위해 뛰고 계시는 우리 박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환승주식. 오늘도 환승주식 앞으로 제가 사연이 왔다고 들었는데 진영 대표님 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2년 전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알려주는 주식을 사면 대부분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친구가 꼭 오를 거라던 주식들도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친구가 요즘은 금 투자가 대세라며 본인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정리하고 금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고 금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친구의 금 투자 권유에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지금 금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며 금보단 달러를 사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말대로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달러를 사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버텨야 할까요? 속 시원하게 해답 좀 주세요. 네, 아니 이 질문들도 제 주변에서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 어디로 환승해야 될지, 특히 이게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달러나 금이나 뭐 채권이나 막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슈카님도 그렇고. 예, 같이 좀 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워낙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초반에는 다들 이런 소리 하더니 요즘은 다 기절해 있는지 점점 자포자기. 자포자기로 이제 아예 안 본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전자산에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확실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언급이 늘었는데 마땅히 시드가 아직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는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로 환승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결과를 봤다 그러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총 참여자 20명 중에 5명이 안전자산으로 환승해라라고 투표하셨고요. 15분은 지금 상태로 버텨라에. 오, 저는 좀 다수가 그쪽으로 이제 버텨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오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많이 물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지금 종료한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니까. 네, 내 마이너스가 실현되는 게 싫으신 거죠. 네. 지금 2,300, 2,400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1,800 갈지 뭐 1,500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게요? 예, 버티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안전자산으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는 3,000, 3,300 막 이렇게 올라갈 때고 물론 타이밍은 있겠지만 시기가 지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싼 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있는, 그쵸. 그렇게 대비를 하는. 나 여기서 안 죽었다. 시장이라는 거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니까 또 오를 때가 언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이 돈을 벌 때도 또 실현을 안 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 계좌에 이게 돈이 벌려져서 들어오는 걸 경험 못하고 그냥 이게 평가되는 금액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분명히 이 자산이 지금 플러스 수익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게 마이너스 막 30까지 가냐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돈을 벌 생각보다는 덜 잃을 생각으로.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돈을 이제 주식에서 많이 좀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버티고
오르면 팔아요. 살짝 오르면. 네. 한 10% 오르면 팔고 벌었다. 마이너스 10%나 벌었어. 근데 마이너스 40, 60까지는 버텨요. 그건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발적 실현이 안 장기 됐어. 보유. 막 이렇게 타발적 뭐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그냥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난 버티는 거야. 사이버원이다 이거. 평가야 평가. 네, 그냥 뭐 그렇게 멘탈 관리를 그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또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긍정회로를 너무 돌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다만 이제 내가 마이너스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 있고 이거를 계속 들고 갈지, 그러니까 뭐 손실을 확정을 짓고 뭐 안전자산을 올릴지,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우량주인가, 혹은 이 시장 흐름 속에서 좀 메가 트렌드를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테마를 가진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번에 일반인들 투표하신 분들한테 다른 의견도 좀 여쭤봤다 그러거든요. 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안전자산으로 환승해라 라고 투표한 분들한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기본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을 일단 가져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주식 종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배신당할 일이 없다. 막 20% 30%씩 깨지는 건 아니지 않냐.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졌다, 네. 뭐 변동성이 그러니까 크지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제 환율이나 전쟁 등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뭐 좀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상승장에 오기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안전자산으로 조금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버텨라에 투표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이 전문 지식을 갖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정하고 해당 안전자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면 이 주식에서 손해본 만큼 안전자산에서도 손해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주식이라는 게 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장은 파도와 같은 거라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안전자산들도 거의 꼭대기까지 도달한 것 같고 굳이 들어갔던 주식을 손절하고 갈아타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준훈 대표는 요즘 20대 분들이 지금 말한 뭐 금, 채권, 달러 이쪽에 확실히 좀 관심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심이 엄청 커졌죠. 금, 뭐 달러, 채권뿐만 아니라 이제 현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채굴, 워낙 채굴하듯이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주식은 나는 뭔가 기업이든 뭐든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명확한데 금, 달러, 채권은 대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예전 2020년도 전에 주식을 바라보는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도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세상에 안전자산이란 게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보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와 시기별로 안전자산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안전자산이 뭐였을까요? 국면에서 네. 달러 아니었나요? 마스크 회사 주식. 저 건강. 건강이요?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왜죠? 왜냐면은 그때 모든 실물이 다 엉망이 돼서 실물 자산이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다니질 못하니까 뭐 실물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실제로 그때 뭐 금과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실물 자산이 정말 귀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반대로 코로나 때는 실물 자산이 정말 쓰레기였던 느낌이었던 거고, 지금은 실물 자산이 워낙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나. 시대별로 그 시기별로 안전자산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무조건 안전자산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봐야겠죠. 아까 전에 질문에 대한 답, 안전자산으로 환승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지금 주식으로 버텨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 세모예요? 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 세모인데. 세모. 저만 X입니다. 버텨라!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예. 이거 보니까 박준영 대표님은 지금 아. 예. 하트 하신 거 아니죠? 예, 하트. 동그라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실을 이제 인정하고 현금화하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게 꼭 반드시 이제 금, 채권, 달러를 사라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실 확정 짓는 것부터 일단 하자. 네.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네네네. 뜻이죠. 자, 거기에 정반대 의견을 주셨던 슈카님은 왜 X? 그러니까 그대로 버텨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3,300에서 2,400이 왔잖아요. 1,000포인트가 밀렸는데 물론 여기서 1,500이 갈지 1,700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3,300보다는 2,400에서 관심을 더 갖는 게 주식에 대해서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서 좀 우리가 달러가 1,100원일 때 오히려 달러 막 내려갈 때 근데 그럴 때는 달러를 좀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 그때 때는 수익을 내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서 다음 그쵸. 지금 또 다시 투자를 하는. 그래야 흐름이 이 딱딱딱딱 박자가 맞는데 그걸 거꾸로 타면은 딱 하는데 여기 치고 여기 치려고 그러면 여기 치고 뭐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사이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유행하는 투자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행하는 투자물은 달러가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가서 이번에 또 달러야. 아 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 뭐 다음에는 뭐 다른 투자물. 다음엔 또 부동산 이렇게 계속 따라가잖아요. 한쪽을 지키고 있어야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다 걸려서 같이 가는 거지. 계속 쫓아가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황교안 씨는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X 쪽에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동그라미 얘기를 해주세요. 설득당했어. 설득당했나요? 야, 일리가 있어. 바꿔했습니다. 역시 슈카가 예, 이게 예, 괜히 뭐 바로 슈카가 그냥, 아니에요. 이래서 슈카 하는군요. 한번 어깨 걸고 사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약간 이렇게. 일리 있어. 아 좋습니다. 예. 이사님은 설득당하셨습니까? 저는 안전자산인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모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달러 현금을 사는 게 아니고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을 사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서 사야 네, 되니까. 맞아요. 어차피 달러를 내가 들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 주식을 그 산다고. 달러로도 어딘가에 투자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에 이제 우량주를 사는 게 상방과 하방의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사실 제일 안전한 저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거 굳이 찝어보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채권에 직접 투자는 해보셨는지 좀 모르겠네요. 금이나 달러나 채권에 어떻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들 중에서 ETF들을 다양한 자산에 ETF들에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데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직접 뭐 금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본 적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투자하기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투자 방법이 너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금 현물을 사야 될까? 거래소 가면은 뭐 금 투자하는 뭐 지수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금 관련 ETF나 뭐 온갖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거 너무 많으니까 뭐를 투자해야 되는지 오히려 헷갈려. 주식은 딱 하나니까 그거 사면 되는데 오히려 좀 어려워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금시장이 좀 지수가 좀 안 좋긴 해요 요즘. 금은 네. 달러와 금을 놓고 봤을 때 달러가 더 가치가 세지는지 금이 더 가치가 세지는지 이 방향성만 보면 됩니다. 제가 안전자산은 시대별로 계속 바뀐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금은 항상 안전자산 순위 1, 2, 3위 안에는 항상 들 겁니다. 어쨌든 뭐 3위가 되기도 하고 뭐 1위가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1, 2, 3위 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는 가져갈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금 투자도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사실은 금을 제대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금은방 가서 골드바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두꺼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개인이 금두꺼비 샀다가 이거 사는 나중에 팔려고 막 수수료가 10% 막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경험으로 거래소에서 금 관련 상품을 만들어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처음에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 유동성 공급자라고 LP를 했거든요. 아래 위로 호가를 대는 걸.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호가가 아무도 없으니까 야, 됐다가 적당한 가격이 사버리니까. 많이 있으면은 그냥 호가를 댈 텐데 되게 없으니까 내 거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걸 가져가서 이게 가격이 확 오르거나 이제 반대로 이건데 이렇게 확 빠지거나 그래서 땀 줄줄 흘리면서 그 유동성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잘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요. 금을 현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ETF로 들고 있어야 되지. 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금 관련 ETF. 아 역시 네.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시는구나. 미국파야. 저 코리아파거든요. 저도 현물만 우리 거래소에도 있어요. ETF. 슈카님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있는 ETF. 아, 그럼요. 제가 LP까지 했는데 거기도 있어요. 요즘 없었는데 우리 ETF도 있고
그러니까 좀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작은 정말 현물은 게 중요하니까 작은 상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등장을 했다.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분처럼 뭐 지금 금을 산다면 이게 수익이 날까? 언제쯤 수익이 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금 투자가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네,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이제 금을 좀 가져가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로 살 수 있는 금 ETF 이런 게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지수가 좀 안 좋은데 네. 지금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금 같은 원자재도 거래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요즘 달러 투자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아유, 달러 투자 뭐 말해 뭐합니까? 지금 다른 화폐는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만 강세 이런 시장이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축통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맞아요. 나 진짜 이 미국의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미국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지금 그래서 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 속에서 외환 보유고들 각자 좀 정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저는 이게 1,400원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달러가 없는 다른 이제 힘든 나라들 약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좀 터지지 않을까? 외환위기. 예. 막히 있는 곳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달러는 그럼 더 강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예. 이게 1,400원을 넘어서 1,500, 1,600 이렇게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확률 맞추기 제일 어려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수준이 다시 1,200, 1,100대로 다시 회귀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그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보세요. 희박하다기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젠 뉴노말의 시대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미국 뭐 연준이라든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이례적이잖아요. 미국의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거지들을 보면은 달러가 저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인 국내 말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매크로 요인 때문에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해질 환경에 지금 있다. 그래서 강달러 환경이 지속될 거다라고 좀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달러 얘기를 해봤는데 또 안전자산의 대명사 사실은 뭐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죠. 채권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주변에 채권 운용력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채권 출신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기절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격이 빠져서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 건 채권 가격 하락이거든요. 거의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올해 손실이 엄청나게 커서. 반대로 얘기해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좋은 금리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다만 이제 금리가 더 올리게 되면 채권도 손실이 나거든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이어서 이거를 매매로 내가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채권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고 다만 내가 만기 투자하는 분들은 요즘 좋죠. 옛날에 1%, 2%였는데 3%, 4%, 심지어 5%니까 1년짜리, 2년짜리 내가 만기 투자 쿠폰 좋습니다. 요즘. 사실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요즘엔 이런 모든 것들이 ETF로 나오면서 이제 현물로 하면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한 시대가 그렇죠. 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미니스탁에 보면은 금 투자와 관련된 ETF 당연히 있고요. 달러 투자와 관련된 ETF 역시 당연히 있고 채권 ETF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된 정보, 이 ETF 뭐가 들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제 투자하시면은 편한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사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ETF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서 보면은 사실 치면 종류가 많아서 슈카 얘기했는데 이거 뭐가 좋지라고 어떻게 골라야 되나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데 정말 좋은 제가 힌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스탁 가보시면요. 이런 뭐 ETF든 종목이든 그 상품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거기다 의견을 달아놨어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다 상품별로 달아놨고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 종목이 무엇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니스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스탁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거기서 거래도 할 수 있지만 이렇듯이 투자 공부도 하고 그 투자 공부를 통해서 좋은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이 달려있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예. 저희가 투자 시 참고해야 될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당연히 해야겠죠. 그때 혹시 제공을 드리고요. 처음 주식이나 ETF를 하는 분들이 챙기기 어려운 내용들을 저희 프리미엄 콘텐츠 미니스탁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정보를 꼭 찾아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MTS 따로 뭐 이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또 ETF 찾아보면 또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뒤집어 보고 막 까보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찮아 그냥 아우, 사자 뭐야 그냥 이거 사자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는 한 방에 다 찾아볼 수 있다. 꼼꼼하게 꼭 살펴보자. 특히나 사연자 같은 경우엔 본인이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분들의 말에 이 귀가 좀 얇은 분들이 사실 계세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특히나 너무 팔랑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눠 사는 기능 그거 나쁘지 않거든요. 미니스탁에 자동 투자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 투자 기능을 사용하면은 매일 내가 정해놓은 금액만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또 이용하는 것도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미닉스타 그 자동 투자가 뭐 평일은 뭐 당연하고요. 주말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뭐 하락하기도 하고 뭐 반복이 되잖아요. 하지만 매일 투자가 되니까 매입 단가가 평균적으로 너무 좋네요. 예, 고점 매입보다는 낮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동으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우리는 회사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러는데 자동으로 이제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뺏길 수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은 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환승 주식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게 또 어려운 또 사연 보내주신 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또 정 이사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우량주 사세요. 미국의 대형 우량주. 예, 사세요.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2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40대 가장이라고 하셨거든요. 맞네요. 이걸 듣고 생각을 해본 게 일단은 이번 시즌은 조금 아쉬웠었어도 다음번에 좀 도약할 수 있으시게끔 자신감을 좀 더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신 것도 너무 용기 있고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전국의 모든 주식을 잃으신 분들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더 많이 잃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지만 뭐 언제나 가격이라는 거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를 때 저희가 욕심을 버리고 내릴 때 좀 오히려 공포에 이겨서 조금 더 매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뭐 사이클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고 길게 보고 투자한다고 항상 말하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패는 실패해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실패를 발판으로 다음 성공을 위한 시발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었잖아요. 뭐 엄청난 실패였거든요. 이번 이 시간을 잘 한번 이용해 보시면 또 발판 삼아서 더 도약하는 다음 상승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주식 ETF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현명하고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승 주식.